네, 시장의 추세를 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위문복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중에 계속 뭘 준비를 하시던데, 네, 뭐 자료를 또 많이 가져오신 모양이에요. 네, 또 설도 앞두고 네. 선물도 준비하시네요. 네,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아니겠고,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연초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어설 때만 해도 주 초반, 그러니까 연초반에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그렇죠? 괜찮았죠. 네. 물론 지금도 뭐 포인트 자체는 2,00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면 한 60포인트, 네. 뭐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수이긴 한데 체감적으로는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투자자들. 시간이 지겹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자, 일단은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기적인 추세상 또 지켜야 될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제가 시가총액 관련해서 지금은 하락장이 아닌 조정장 중에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다. 특히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버릴 종목과 살 종목을 지금 향후에 대상승기의 추세적인 상승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시가총액 10종목 정도 중에 저는 한전과 삼성생명 이 종목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지켜야 될 지수가 있는데 제가 2년 가까이 여기 나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36개월 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서 구정 선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차트부터 간단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료를 좀 볼까요? 네네, 자료인가요, 네. 이건? 요건 일단, 한전인데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나왔을 때, 그때 한 3% 빠졌죠. 그래서 하루 이틀 더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편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오늘 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차트는 요 상황을 봐야지, 특히 요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이 삼성전환도 음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요 가격만 지킨다면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보름 동안 지겹게 놀고 있는데 얘도 음전환이 되려면 얘를 깨야 되거든요. 요것을 삼성전환도로 잠깐 바꿔서 보겠습니다. 한전입니다. 한전은 지금 지속적으로 양전환, 다른 종목들은 다 대부분이 음전환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한전은 잘 버티고 있고요. 요 가격이 31,650원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추세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어떤 등락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도 10만 1,000원을 지키면 음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중이다. 이렇게 먼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차트를 보도록 하시죠. 지금 차트는 한 30년 정도 1989년부터네요. 코스피와의 월봉과 후행 스팬,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이 지금 과연 요 주가가 빠질 때 후행 스팬이 이렇게 따라 내려온 거거든요. 26개월 전의 주가니까 이 캔들을 깨는 순간 이런 험악한 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확대해 보면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확대해 본다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캔들과 후행 스팬, 즉 26개월 전의 주가와 현재의 주가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처럼 이 2000년 8년도에 돌파할 때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이 지금도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튈 것이냐 아래로 빠질 것이냐 이것을 이탈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등락 과정이다. 특히 36개월 선을 말씀을 제가 2년 전부터 갖고 나왔던 건데 다우존스가 1980년까지 16년 동안 1000포인트에서 16년 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10,000포인트까지 오를 때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36개월 이평선입니다. 3년 이평선이죠. 87년은 블랙먼데이 또 지켜줬고요. 90년 걸프전, 95년도에 그다음에 멕시코 위기,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 전부 지켜줬다가 9.11 테러 때 깨졌습니다. 요 지수가 지켜진 기간이 20년이에요. 요때 잘 보시면 87년 요 빨간 선이거든요. 87년 블랙먼데이나 90년 걸프전도 지켜줬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서 코스피도 순환주기가 36개월 선이거든요. 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3년 동안 지켜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을 확대해 본다면 1년 반 전에 1600 갔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지선 역할을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지금 거의 1년 동안 닫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다. 요 지수가 지금 그 당시, 1년 반 전에는 1600 한 40선 정도였지만, 지금은 1919,
그 3.1운동 할 연도랑 똑같으니까 외우기도 쉬울 거예요. 1919를 지키는 한 이런 추세는 느리지만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2달 동안 거의 2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정말 그 낙폭에 죽는 게 아니라 시간에 다 죽은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좀 더 지켜보면 36개월 선이 지지가 될 것이다. 만약에 1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36개월 선 요게 저는 배수의 진이라는 말까지 썼었어요. 요 배수의 진이 깨지면 시장은 심각해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지만 1919포인트를 월 종가가 깨면 리셋을 시켜야 됩니다. 시장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현재를 조정 중에 포트폴리오의 재편 과정 이렇게 보신다면은 여전히 한국전력하고 삼성생명 네. 많이 언급하시던 것 같아요. 네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주도주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시장을 많이 끌고 올라가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달리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고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갈 종목들 그 종목을 지금 버릴 종목과 살 종목을 지금 한 1년 넘게 어떤 솎아내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의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는 2011년, 즉, 1년 한 2개월 전이죠. 2011년 기준입니다. 2011년 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삼성전자부터, 9등, 10등이 한전과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후에 보면, 현재입니다.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기아차, LG와 현대중공업은 5등, 6등, 7등에서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 반면 9등, 10등이었던 한전과 삼성생명은 6등, 5등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년 한 2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물론 많이 올랐죠. 34%나 올랐으니까. 그런 반면에 한전은 28%, 삼성생명이 더 올랐죠. 31%. 이렇게 올랐고요. 그러면서 반면 기아차가 23% 빠지고 시가총액 대형주는 대부분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는 와중에 모비스는 본전이고 신한지주도 본전이고 한전과 삼성생명만 많이 올라서 지금 요 정도 순위가 좀 바뀌어서 지금 5, 6등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즉 지금은 2년 동안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이다.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 메이저들의 차기 3년, 5년을 끌고 갈 종목들을 골라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다음 차트를 보면 이번에는 등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애가 있습니다. 시험을 똑같이 80점, 80점 맞았어도 다른 애들이 시험을 잘 보면 등수는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본다면 기아차가 1년 전에 보면 작년 4월달, 5월달 보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순위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밀리는 학생이 있고요. 또 한 학생은 현대중공업이라는 학생인데 과거에 50배 오른 종목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아주 짱으로 날렸을 종목이죠. 그런데 7등, 6등에 있던 종목이 계속해서 밀리다가 10등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10등 바깥으로 밀리면 담임 선생님, 그 새로 오신 교사 선생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제가 19만 5,800원, 58년 개띠란 말씀하면서 11월 달에 매수 추천했다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걸로 땡이에요. 얘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이어서 계속 등수는 밀리는 학생입니다. 그런 반면에 삼성생명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2년 반 전에 전학을 왔습니다. 새로 상장이 된 거죠. 계속해서 10등에 있다가 지난달에 5등으로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학생이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한 학생은 한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한때 14등까지 떨어졌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절치부심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다른 학생 점수 떨어질 때 계속해서 등수가 올라가지고 지금 7등까지 올라와 있는 학생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시겠습니까? 성적이 계속해서 한 등 한 등 오르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시겠습니까? 자, 섞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현대중공업과 한전을 보면 성적 떨어지는 학생과 성적이 오르는 학생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또 한 학생은 기아차라는 학생인데 아직은 한전보다 높아요. 어제 그저께 좀 역전됐을려나 모르겠는데 기아차라는 학생은 3등에서부터 계속 6등까지 밀리고요. 한전이라는 학생은 14등에서 지금 7등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을 네 학생을 한번 섞어서 본다면 기아차처럼 등수가 밀리는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처럼 또 이렇게 등수가 밀리는 학생이 있고요. 반면 새로 전학 온 삼성생명은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5등까지 왔습니다. 10등 하다가 5등까지 왔어요. 한전이라는 학생은 정말 옛날에 한번 짱 먹었었죠. 국민주 열풍으로 짱 한번 먹다가 그야말로 한 20년 동안 소외돼서 맨날 그 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등까지 밀렸다가 지금 7등까지 올라와서 삼성생명, 기아차, 한전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등수가 바뀌고 있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요렇게 제가 시가총액 판 구조론을 말씀드렸듯이 두세 개의 층이 부딪히면 지진이 납니다. 그 지진에서 산맥으로 솟아올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해저로 떨어질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를 잘 보신다면 어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감을 한 달 매매하고 말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매하신다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십사. 요것을 제가 차트로 도식화했습니다. 아까까지는 등수였습니다. 학생의 등수인데 학생의 비중을 따졌습니다. 이번에는 비중을 보면 내 점수가 계속 80점인데 다른 학생이 점수가 오르면 저는 등수가 밀리는 것처럼 비중이 떨어집니다. 비중이 떨어지면 교생 선생님의 그 예쁜 교생 선생님이 저를 안 쳐다봐요. 기아차가 3등까지 했던 학생이 성적이 계속 밀려가지고 3%대를 넘었던 시가총액 비중이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한전이라는 학생은 1.2% 정도에 머물렀던 학생이 2%까지 갔다가 최근에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10등 하던 삼성생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막 많이 밀렸죠. 녹색이 현대중공업이고요. 분홍색은 삼성생명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에 세 명이 뭉쳐 있습니다. 서로 5, 6, 7등을 하겠다고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멘텀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요건 잠깐만요. 요 차트를 보신다면 어느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어떤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뺐을 것인가를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논리에서 주장을 했던 거니까 요걸 한번 길게 한 1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향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 크게 오를 주도주가 무엇인가 요걸 한번 감을 잡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가 명확하다면은 시장이 살아있다 이런 논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무거웠던 한전이라는 기업이 다시 새롭게 조명받는다는 이야기죠. 네네. 근데 뭐 좋은 재료들,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건 아닌지 더 전기료를 올리려면은 물가에 영향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전을 전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다른 어떤 음모론 쪽으로 보는 겁니다. 시가총액 1등부터 30등 중에 막말로 얘기했을 때 한번 놀아놨다고 해본다면 현대중공업 50배 오로 놀아놨습니다. 포스코 30배 놀아놨고요. SK텔레콤 500만 원까지 갔습니다. KT 17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완전히 잊혀진 종목이 됐죠. 자, 그러면 놀아나지 않은 여학생이 있다면 정말 학교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학생이 있어요. 한전이라는 학생은 네. 아무도 안 쳐다봤어. 네. 그런데 또 한 학생은 새로 전학 온 학생입니다. 즉 그 메이저들이 이 30종목 중에 어떻게 좀 시가총액 뻥튀기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찾지 않을까. 전기요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되게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네네. 얘기죠. 일반 투자자들도 이렇게 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지적해드렸고, 한전은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가 40%인데 네, 지금 그렇죠. 25.6%니까 네. 약 한 14%를 더 취득할 수도 있는 그렇죠. 여유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뭐 이렇게 26,000원에 블럭딜을 JP모건에 해갔거든요. 네. 이거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요. 정해져 네. 있어서. 네. 자, 뭐 오늘 선물을 또 준비해 오셨다는데 이 대가성 있는 선물은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대가성이 예. 상당히 민감하기 네, 때문에 네. 어떤 선물입니까? 1년 전에 제가 차트를 여러분들께 우송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년 만에 또 근데 요 차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작은 차트고 이게 코스피 1987년부터의 코스피와 주요 그 사건들, 화면에 보이네요. 요 차트인데, 거기에 뭐 경기와 어떤 주요한 사건, 이런 것을 도식화했기 때문에 옆에 책상 옆에 놓고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비포 크기입니다. 요 비포 크기가 있고요. 이렇게 이 통 안에 1m짜리거든요. 벽에 크게 붙이는 거 있으니까, 네. 이것을 제가 이제, 출연료를 많이 주시잖아요. 네. 무지막지하게 줘갖고 네, 제가 네. 1년 동안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네. 방법은 우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1년 전에 했던 그 코너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네. 신청합니다라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건 말씀을 네. 드릴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성공투자 오후 증시 칸이 있고 좌측에 보면은 시청자 참여란이 있는데요. 그 바로 아래쪽에 신청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처를 올려주시면은 민문복 팀장이 준비하신 그 차트? 네네. 네네. 어떤 대가성이 있거나
돈을 받거나 이러진 않죠. 무료 배포니까. 근데 특히 네. 그 주소랑 전화번호는 저랑 PD밖에는 못 보니까 뭐 네네. 안심하시고 쓰셔도 되고요. 네, 개인정보도 확실해야 그렇죠. 되니까. 보호가 네.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특히 거기 이제 받으시거나 또는 덕담을 많이 써주신 분들한테는 네네. 요거를 보내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냥 네. 올리신 분은 네. 요거를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설을 맞아서 또 준비하셨다니까 어떤 광고성 내용을 절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성우투자 오증시 게시판 그 아래쪽에 시청자 참여 밑에 신청합니다에 연락처하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위트차트 퀀트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민문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